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자동적으로 따라붙죠. 그런 얘기가, 그죠? 네. 그러니까 물론 물질 공부도 해야 되고 마음 공부도 하는 거죠. 그걸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마음 공부한다는 얘기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더 나아가서 이왕 그런 말을 할 바에는 심성과학이라는 말,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어린 자녀분들을 이제 키우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요즘 세상에서 굉장한 게 발견이 되고 발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심성과학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심성과학에는 한마디로 다 포함된 거죠. 심성의학, 심성물리학, 심성천체학, 심성 공학, 심성 무슨 건축학, 심성 무슨 철학, 한꺼번에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거죠.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 말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뜻에서 함축된 의미는 이 세상 전체거든요. 그런데 말로 우리가 이 세상 전체라고 하는 거지, 이 세상이 끝이 여러분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우리도 모르는 거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죠. 끝이다 싶으면 그 너머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벽이 있다면 벽 너머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생각으로는 도저히 차원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설계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가재가 사람이 오니까 그 앞발을 들었다는 말씀하셨듯이, 가재가 무슨 생각을 열심히 하듯 그 또랑물에서 맨날 먹고 사는데 무슨 생각을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마음과 마음은 다 통하고 생명은 있지만은 차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현재 존재하는 차원은 그대로여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재 보기를 우습게 보겠지만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그렇지만 또 나를 또 우습게 보는 차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차원을 우습게 보는 차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가재 차원이 낮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왜? 내가 우습게 보인다고 해서 내 차원이 우습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동시에, 그렇게 되니까 내 밑에 가재 차원도 우스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모두가 그 물질, 그 세계에 형성된 모든 것들은 그 근원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이름도 없는 거지만, 그 근원에서부터 이렇게 조합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찰나에 나왔다가 조합이 또 바뀌고 형성되고 진화되고 또 노화되고 퇴세되고 하면서 또 없어졌다가 또 생겨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흔히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이 세상의 삼라만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하나일 뿐이다 이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전체냐? 그렇게 돌아가는 그 이치가 개별적으로는 천차만별로 하나지만 그 하나가 정확하게 전체의 완전한 그 법칙 속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이 우주가 없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절대로, 더군다나 인간의 모습까지 왔으면 절대로 이게 우스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 남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울증도 오고, 불안도 오고, 그냥 아주 그냥 목매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했다 이런 생각도, 이게 전부 다 내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응? 그 내 마음 속에서 생기는 의식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 근원을 표현한 거죠. 그걸 이렇게 딱 감을 잡아 가는 거예요. 응? 나 아닌 나, 모습 없는 모습.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말을 간단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 공부하고 마음 수행한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얘기들은 다 있고 별의별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시스템이 다 있다 할지라도 개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관념, 나조차도 분명하게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분명하게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갖고 뭔가 어렴풋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다 각자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말로 하지 못하고 생각으로 미처 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급하면 어디로 해야 되느냐? 급하면 그 원천적인 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으로 골똘히 걱정하고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거야. 안 되니까 되게 해라 이거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가야지. 거기다 걸로 가야지. 아, 그 집 용하다더라. 그 의사 용하다더라. 그럼 그 의사 찾아가야지. 하는 격이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자가 어차피 자기가 주어진 차원은 어려서부터 커가면서부터 차원이 형성되면서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차원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리를 들었다 이거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할 정도로 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내 근원에다가 내 자신의 이러한 삶의 모든 것을 지금 사는 요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아왔던 거 내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뭐 어떻게 과거에 누구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다가 다음에 넘어가면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알 게 뭐야 하는 식이란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내가 뭐 시침이 떼고 싶어서 시침이 떼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냐 이거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그거를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응? 내 눈에 보여야지만 믿는다. 내 손에 잡혀야지만 내 건 줄 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건 믿지 않겠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소리를 하죠. 아주 영리한 애들이 대부분 그런 소리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뒤에 서려 있는 그 아쉬움이라는 것은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죠. 말로 하면 그 영리한 사람이 오만 가지 소리로 또 이렇게 대들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대학을 나왔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대학에서 역사를 배웠고 철학을 배웠는데 내가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답답할 거 아닙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항상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죠. 스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탁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그냥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공부시키려고 하지 않고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그러셨죠. 한철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몽둥이를 드는데 스님들이 꾹뻑 졸면은 뒤에 가서 점잖게 어깨를 톡 치면은 듭니다. 그럼 그때서야 죽비를 갖다 세 번 딱 쳐서 여기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선방이거든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꾹뻑 졸면 무조건 두들겨 팼어요. 쫓아가서.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있는 선방에 가면은 무조건 졸지 않아. 그냥 왜? 이게 신호가 없어. 무조건 두들겨 패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가르쳐 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다르다는 것 뿐이지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스님께서 그런 일도 없으셨다 이거야. 요즘 공부 잘하냐?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진짜 자상하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하는 얘기고 보통 때는 딱 쳐다보면 끝입니다. 그럼 자기가 벌써 알아.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그래 잘 지내나? 네 스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 얘기뿐이 없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서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기 살던 스님 가운데서도 이렇게 진짜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그냥 밤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손이 나와서 아까 그 손 얘기했었죠. 손이 나와서 이렇게 툭 만지고 가면 그럼 그 다음날 깜짝같이 나갔고 멀쩡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각자 모두에게 공부의 어떤 수행에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그죠? 우리가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97년도 현대불교 신문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관이 되고 이제 보급이 되는 시점에서 하신 법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됐고 우리가 듣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현대불교사가 이렇게 저런 일을 해서 이제 넘어가고 해서 지금은 참 별로 자리를 잡고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있지만 계절이 시절이 변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말하자면 한철, 그죠? 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들이 이 먹지에다가 돌려갖고 그거 시꺼먼 거 돌려갖고 밤새 돌려갖고 그걸로 막 전단지 뿌리고 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실제로 직접 그거 하는 것은 못 봤지만 그 당시만 해도는 그게 뭐 그때는 그게 최고였지. 그 이상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인쇄기로 돌리고 그 다음에 뭐로 돌리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쇄 종이가 어디서 찍어졌는지 이제 또 출처가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등사기로 쫙 밀었으니까 그냥 지하실에서 밀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놈 잡아서 그냥 취조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프린터에다 딱 돌려갖고 드르륵 해서 하면 푹 나오죠. 그래서 막 뿌리죠. 막 뿌리면 걸립니다. 그 종이 딱 갖고 가서 딱 제접으면 아 이거 어느 프린터인데 이 프린터 누가 사갔지? 몇 월 며칠 날 그놈이 사갔구나. 그리고 그 집 지하실 가면 그 프린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발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는 세상에 이제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그죠? 그걸 더 넘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각자 개개인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심성으로부터 그 진정한 자기의 그 근원적인 데서 그 도리를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고대 노예 생활하다가 중세 노예 생활하다가 근대 노예 생활하다가 현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초현대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가 더더욱이 시급해진 시절이 된 거예요. 옛날보다 더 오히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부하는 것도 많이 발전했죠. 우리가 지금 큰 스님 법문이 97년도에 있었는데 저거 97년 이후로 그 다음 두 번째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디오로 안 나왔거든. 그리고 선원에 나오면은 선원에서 딱 1년에 한 번이나 돌까 2년에 한 번씩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걸렸죠? 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우리에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우리 선원에 다니면서 뭐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뭐 그저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다만 이걸 이제 이렇게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들여다보지 않아서 문제지 자기가 마음만 갖고 거기에만 들어올 수 있는 인연만 되면 공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특히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 캐나다 토론토를 예를 들자면 미국 전체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해외전 다 몽땅 다. 이게 제2세들 3세들이 우리말을 모르거든. 어제도 한글 학기 했지만 애들이 기억 니은 배우는데 아야어에도 그 똑똑한 애들이 고등학교 뭐 12학년 때도 그죠? 뭐 읽지를 못해 도대체가. 이제 시작했지 물론. 그래서 되겠냐 이거야. 아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천수경을 읽고 또박또박 읽어가는데 야 이거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읽어가면서 야 이거 진짜 만약에 걔들이 커갖고 최소한 20살 30살 40이 돼갖고 이 천수경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뭔 걱정이냐 이거야.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맡기네. 뜻 이게 하면서 뜻으로 푼 천수경을 읽지를 못해요. 그 글자 자체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좀 각성을 하셔야 돼. 아이고, 먹고 사는데 여기는 부모가 양가들이 그냥 남편도 아내도 가서 일하고 해서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뭐 세상 물정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나중에 자식이 고생시키는 거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가 될 테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자식은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자식은. 그러려면 집에서 ABC도 당연히 배우지만 기억리음부터 시작해서 아예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천수경책이 딱 있으면 그게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내쫓아도 돼. 그 다음에 천수경 읽고 그 뜻만 아는 놈은 다 내쫓아도 돼, 그냥. 그런데 이게 무슨 글자를 읽지를 못하니까 이거 평생 끼고 살 판이네, 이거. 그래서 되겠냐, 이거죠. 심각한 겁니다. 한가한 시절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학부모님들은 그거 명심하고 시켜야 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우리 제2외국어 같은 거, 모국어가 아닌 말들은 초등학교 6학년 지나고 나서 배우는 것이 인간 정서적 발달에 제일 좋다, 이런 말을 하죠. 물론 초등학교 때 프렌치 스쿨에 가서 그거 안 하면은 혀가 안 돌아가니까 참 중학교 들어가서는 공부하기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프렌치인가? 요즘은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내가 말하고 있으면은 서로 요거만 꽂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가운데 두고도 얘기하면 바로 얘기가 동시로 통역이 돼. 이번에 과학원에서 동시 통역 번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7, 8명 왔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정동 선생님도 이제 그 영어 여기서 이제 영문학과 나오고 이제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 여기 최 박사도 가서 공연했죠. 근데 딱 통번역을 하는 그 과정을 딱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 완벽하게. 옛날에 제가 다닐 때 외국어 대학에 그 통번역가가 있어갖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때 수준하고 또 달라요. 이제는 워낙 수준들이 높아갖고, 이제는 다 그냥 어떤 사람은 다 2세에다가 한국말, 영어, 불어까지 다 깨고 있는 애들 천지야. 그러니까 그럼 그 정도는 그냥 너무 쉽게 편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미리 주제를 딱 주고 밤새 공부해서 특별한 말이 있나 하고 해서 검토한 다음에 딱 갖다 놓으면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지. 응?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듯이 지금도 이렇게 통번역을 통해서 쉽게 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기계가 발달돼서, 지금은 기계가 비싸고 돈 내니까 그거 안 써서 별 필요 없으니까 안 하죠. 이제는 우리말이 한글 같은 거, 구글 같은 한글 같은 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환원되는 것이, 옛날에는 조잡하게 이상한 말이 나왔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엉터리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내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 내 아들이 방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내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셨다, 내가 밥을 드셨다, 아니지 밥을 먹었다,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이제 AI가 앞으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의사, 판사, 변호사, 다 없어져.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 왜? 그 사람은 모든 정보를, 의학 정보를 다 갖고 있어. 딱 들으면은 이 증상이 예전에 1950년부터 시작해갖고 뭐 했다가 1980년에 재발해갖고 다 알고 있어. 처방이 딱 나와.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의사는 그게 있었나? 한참 쳐다봐도 찾기 힘들어. 어디서 찾을 건데? 찾았다고 쳐.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다 기계가 하고 있죠. 그럼 뭐하러 사람이 중간에서 있어? 다 지능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지만, 인공지능도 차원이 틀립니다. 이 차원이 틀려요. 진짜 앞서간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최소한 30년 앞서간 인공지능은 대중에게 공개할까요? 공개 안 하지. 누가 그거 공개하겠습니까? 공개 안 합니다. 공개 안 합니다. 다 필요한데 써먹고 30년 지나면 그때서야 공개하죠. 그럼 그때는 또 어마어마한 것이 지들이 갖고 있겠죠. 자, 우리가 이래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고 살아야 되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진정으로 완전하게 독립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내가 이 세상에 어차피 태어났으면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밀번호를 저장해 갖고 나만 아는 비밀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해 놓고 나만 알고 있다. 나만 알긴 뭘 알아. 일반 사람들이 모르지 필요한 놈들은 다 알고 있어. 내가 만약에 무슨 짓 하면 그 약점을 딱 갖다 놓고 이거 집에다가 우편으로 던져놓으면 그 짓 못해. 다음에는 꼼짝도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흔한 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무슨 권력 투쟁을 해갖고 시진핑이가 뭐 나고 뭐 저쪽에 무슨 전단에서 새벽에 포탄이 터지고 미사일 터지고 별 난리가 나서 사람들 다 봤어. 밤새 아침에 그냥 전차면 뭐 부대가 오면 하루 종일 이동을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중국 전역이나 해외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터질까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누굴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일 유명한 배우.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유명한 배우가 누굴까 지금? 그 사람의 스캔들이 터집니다. 땅 터지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전부 몰리죠. 그걸로 싹 덮어버리죠. 흔한 말이 그 스캔들로 덮는 거죠. 그런 짓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태연하게 왜? 효과가 있거든. 효과가.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 효과를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면 만나자마자 걔가 그랬대요. 그게 뉴스가 됩니다. 서로 간에 집에서도 얘기하고 버스에서 얘기하고 직장에서도 얘기하고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는 말은 예를 들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진정으로 너 자신의 근원을 통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해나가지 못한다면은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에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그냥 평범하게.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올 거다. 끝. 저처럼 이렇게 수다 떨고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 응?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이거야. 뭐 세상이 어지러워서 이렇고 뭐 내가 뭐 이 집안에 태어나니까 이렇고 자식이 고생시켜서 그렇고 다 꿈 깨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뭐든지 자기 삶은 자기가 건져야 돼. 그리고 자기 삶이라는 게 뭐야? 자기 가족의 삶이 자기 삶 아니야? 자기 가족도 자기가 챙겨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목숨 걸고 챙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어려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크면 말도 안 들을 텐데 말도 안 듣는 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의 그거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글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는. 나이가 20살, 30살이 돼도 이게 글을 읽을 줄 못하면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그 유튜브에 그렇게 깔려 있는데 저게 뭔 소리인지 하고 못 들으면 그거 어떡할 건데? 영어로 듣나? 영어로 몇 개나.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식을 위해서, 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어처구니가 없을 때 웃음이 날 정도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제가 한글 학교라면서. 아이고,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하고 맨날 아야어회를 갖다가 겨우 10주를 하는데 10주가 지나도 아야어회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데 각자 여러분들이 내 자신으로부터 이 엄청난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봉양해 드려야 되고 내 가족들과 더불어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챙겨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다 맡겨놓고 해라. 응? 맡겨놨든 맡겨놓지 않든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맡겨놓고 한다면 그 생각이 질이 바뀌어. 차원이 바뀐다니까. 맡겨놓지 않고 하면 맨날 과거에 생각했던 습관, 버릇, 그냥 맨날 그런 거
그것만 보면 괜히 겁나고, 그것만 보면 그냥 우습게 보고, 그냥 전부 뭐 관념대로 나온다니까. 아무 쓰잘데없는 것들만 나온다 이거야. 응?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게 오는지 알아요? 대표적인 증상.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지루하네. 이거 또 시작이네. 아휴, 또 이것도 밥 먹고 해야 되네. 또 밥 치워야 되네. 또 설거지 해야 되네. 또 뭐 해야 되네. 이게 하기도 전에 지루해지는. 그 증상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 자기 성격대로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불안내고, 화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침울해지고, 자기 고립을 갖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알 수가 없죠.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이거야. 응? 절대로 뭐든지 매사 매초의 찰나마다 모든 걸 자기다 맡겨놓고 살아가라 이거야. 맡겨놓고 살아가. 맡겨놓고 해. 내가 이걸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어. 중요한 거는 맡겨놓기만 하면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맡겨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꾸 생각들이 뭔가가 조금씩 틀려져, 바뀌어져. 그러면서 자기를 끌고 간다. 응? 예나 지금이나 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변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데서 변하고 있어. 표면적인 데서 좀 변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본적인 데서 변한다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다 그랬죠? 인과가 없다 그랬죠? 인과가 오다가 거기서 끝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한다는 게 뭐야? 자기 근본에다가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은 인과가 떨어지고 영계성에서 자유롭고 자기 유전성에서도 벗어나고 업보도 달라붙을 이유가 없고. 아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맡겨놓고 생각하라.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도, 어떤 천체물리학, 어떤 최고의 지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유튜브에 예전에 독일에 무슨 박사하고 그 큰 스님께서 이렇게 좌담한 내용에서 거기가 몇 개 붙어 있는 게 있죠. 그 사람은 굉장히 세계 평화상을 받은 그 단체의 중요한 멤버로서 평화상을 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스님을 뵙고 나서 천하게 늙은 그 마지막에 거기서 큰 스님하고 뵙고 나서 그걸 짓고 나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이런 얘기는 난 처음 들어본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걸 왜 처음 들어보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희한하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지가 진짜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거 몰랐었어 아직도? 그렇게 늙어서 거의 희한하네 그거.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라니까요. 응? 그만큼 이게 우리가 여기에 딱 들어선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써먹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여정에서 과거에서부터 이만큼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보면은 지나온 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앞으로 창창하게 걸어갈 텐데,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도리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개가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겨우 인간 모습 받아서 겨우 또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겨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뭔가 세상에다가 대해서 뭔가 내가 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차분히 내 삶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건지자. 오늘 10월달 달력보고가 아주 인상 깊죠? 남의 집 보물 탐내지 말고 내 집에 있는 보물부터 찾아서 쓸고 닦아서 광내라 하고 써놨죠. 자, 그렇듯이 우리가 맨날 듣고 배우는 말이지만 좀 새삼스럽게 마음을 다시 한번 수습해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문제, 건강 문제, 내 몸에 관한 문제, 자식 문제, 무슨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딱 들었으면 딱 놓으세요. 응?
그러면 그게 풀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멋있잖아요? 네, 본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본래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이걸 갖다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보니까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우습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서 자기가 그걸 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끌고 가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쓸모가 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책임이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탓이죠. 그놈의 방정맞은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는 건 좋아.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생각은 나오는 건데 나온 순간에도 상관없어. 나온 순간에 다시 맡길 수 있는 찰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데서 내 길을 갈 수가 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하여간 간에 이러한 도리를 통해서 늘상 배우는 거지만 좀 오늘처럼 이렇게 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나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